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시간 동안 마가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미국의 재건을 외쳐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를 포퓰리스트라 부르고 경제계에서는 불도저형 협상가라 부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수많은 정책적 충돌을 감수하면서도 미국 중심의 무역 구조를 밀어붙였고 이번 재집권 이후에는 그 기조를 훨씬 더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가장 무서운 수식어는 예측 불가능한 리더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튀는 언행이나 기행 때문이 아니라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시장은 단숨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략 20% 정도의 관세를 선언한 후 국가별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 10% 관세를 선언한 후 국가별 맞춤형 상호 관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루트를 택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는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혼란과 공포를 안기며 증시를 흔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교육부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약 이행을 넘어 연방정부를 축소하고 주정부 중심의 구조로 재편하려는 트럼프식 미국 리셋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철학과 실행력을 갖춘 정치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일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가 단순한 퍼포먼스 정치인이 아니라 실행하는 정치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은 지금 월가와 세계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진짜로 시장을 흔든 결정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제로 시장의 기초 질서를 흔드는 결정을 과감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임 시작 이후 가장 먼저 충격을 안긴 것은 바로 관세 정책입니다. 관세 정책 예측을 완전히 깨트리다. 시장 참여자들과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트럼프식 협상의 기본 틀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선포 협상, 완화라는 3단계를 거칠 것이라는 공식 말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20% 수준의 강한 관세를 먼저 발표한 뒤 각국과의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식의 전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 10% 관세를 도입한 뒤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관세를 부과한 뒤 협상이 아닌 조건부 제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접근은 월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증시가 흔들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다른 폭탄을 던질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매수세는 뚜렷하게 줄어들며 시장은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교육부 폐지 진심인가? 선거용인가? 그러나 시장을 더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실제로 연방정부 기관을 해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선거 당시부터 공약으로 제시해왔지만 그 누구도 실제로 단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대목입니다. 그는 서명식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이제 본인의 자리를 없애야 할 때라고 말하며 교육은 주 정부로 다시 돌려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제 학생 대출, 저소득층 보조금, 특수교육지원금 등 일부 기능만 유지하며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중간선거를 의식해 손대지 못했던 교육부를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의식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트럼프는 표를 위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과 철학을 실제로 밀어붙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월가의 반응. 우리는 트럼프가 뭘 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 관세 정책과 교육부 폐지라는 이 두 가지 결정은 월가의 신뢰 체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곧 매수세 위축과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 실행력은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의 극대화입니다. 월가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불확실성을 무기로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정책 철학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월가의 혼란과 빅스 지수의 흐름.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적인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월가는 혼란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트럼프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불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반등을 믿는 내부자들. 일부 월가 내부자들은 이번 주 어딘가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하락이 과도했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말할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니라 시장의 논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정책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매수를 주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은 수급 부재 속에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빅스 지수의 신호 진짜 공포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빅스 지수입니다. 현재 빅스 지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주요 하드 데이터인 고용, 산업 생산, 소비 지표 등은 아직 명확하게 리세션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세션 공포 자체는 이미 시장에 번지고 있으며 만약 실제 지표들까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빅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빅스 상승은 관세 충격과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것이고 경기 침체 공포라는 두 번째 물결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시장 하락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3연준은 움직이지 않는다. 기대가 무너진 패드 풋. 또한 시장을 더욱 실망시킨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관세로 인해 고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어떤 품목에 관세가 적용되는지, 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면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등 모든 게 명확하지 않다며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통화 정책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시장이 기대하던 패드 풋, 즉 증시 하락 시 연준의 개입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커다란 실망으로 다가왔고 결국 금요일의 급락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더불어 연준의 침묵이 겹쳐 만들어낸 이중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베트남의 관세 제로 승부수와 월가의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미국 내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무역 구조 전체를 흔들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들 사이에서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 승부수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적극적인 카드를 꺼낸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1. 베트남의 충격과 신속한 제한. 미국은 최근 베트남에 무려 46%의 관세율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베트남을 중국 이후의 주 타깃으로 설정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12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충격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외교적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세 시행을 최소 45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자국 내 관세를 0%로 낮추겠다는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과 통화를 통해 직접 협상 의지를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SNS에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미국과의 신유 SMCA를 꿈꾸는 베트남. 월가에서는 베트남의 이 같은 움직임을 단순한 방어가 아닌 공세적 승부수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베트남과의 협상을 수락하고 관세를 철회하거나 낮춘다면 베트남은 미국과 사실상 FTA 수준의 무역협정을 맺는 국가가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시장에서 베트남산 제품은 관세 없이 수출이 가능해지고 이는 곧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갖춘 베트남으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대거 공장을 옮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전자의류 기초소재 같은 노동 집약 산업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분야까지도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베트남 이전 전략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지정학적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3. 베트남의 사례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 된다. 이와 동시에 베트남의 선택은 다른 국가들을 향한 정치적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후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서 베트남도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왜 못하느냐? 는 기준선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베트남은 미국과 무역 갈등을 피하기 위해 관세 제로라는 극단적인 제안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다른 교역국들에게 더 강한 압박 카드를 쥐게 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도박을 택했고 트럼프는 이 기회를 국제 무역 질서 재편의 도미노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5. 리세션은 진짜 오는가? 왜곡된 지표와 월가의 판단. 관세 충격, 연준의 침묵,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합 요인이 동시에 시장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월가는 본격적으로 리세션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공포나 패닉에 휘둘리기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애틀랜타 GDP 나우의 경고. 월가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지표 중 하나는 바로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 추정 모델입니다. 이 지표는 전통적인 통계보다 훨씬 빠르게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경기 선행 지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GDP 나우를 보면 3월부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4월에는 그 마이너스 폭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연속된 역성장은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상급 애널리스트들은 이 지표를 곧바로 리세션으로 연결짓기보다는 데이터의 왜곡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 증가가 만든 착시 현상. GDP는 국내 총생산이기 때문에 순수출의 변화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미국의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리테일 업자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앞당겨 수입을 늘린 것 때문입니다. 이는 통계상으로는 GDP를 끌어내리는 요인이지만 실제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즉, 1월부터 4월까지는 수입 과잉으로 인해 GDP 수치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5월 이후 수입과 수출이 균형을 되찾는다면 6월부터는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GDP-는 리세션의 전조라기보다는 관세 효과로 인한 착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리포트는 쏟아지고 불안은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애널리스트나 리서치 기관들은 이를 리세션 신호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경고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들은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리세션이 임박했다는 공포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큰손들은 진짜 리세션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6월 이후의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는 리세션 공포는 심리적 리세션일 가능성이 더 크며 그것이 빅스의 상승 여력을 남겨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6. 유가 폭락의 이면과 트럼프 사우디의 묘한 연결고리. 리세션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또 하나의 강한 신호가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바로 국제 유가의 급락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수요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시장의 반응은 폭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예상을 뛰어넘은 오펙의 증산 결정. 지난 회의에서 오펙은 5월부터 하루 41만 1천 배럴의 원유를 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증산 규모인 14만 배럴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무려 3달치 증산량을 한꺼번에 발표한 것과 같습니다. 이 발표 이후 국제 유가는 단숨에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하루 만에 6.6% 하락하며 배럴당 66.98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공급 증가로 인한 유가 하락으로 해석했지만 그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의 특별한 관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상쇄를 위한 비공식 연합.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사실상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세는 기업의 수입 원가를 높이고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 중 하나가 휘발유 가격입니다. 전통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정치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펙의 이례적인 대규모 증산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필요와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사우디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증산 압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즉,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국제 유가 하락을 통해 상쇄하려는 의도, 이것이 최근 원유 시장 움직임의 진짜 이면일 수 있습니다. 3. 물러서지 않는 트럼프, 완성되어 가는 퍼즐.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외교쇼나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선 실행 중심의 전략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세로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를 흔들고 교육부 폐지로는 연방정부 권한을 축소하며 원유 증산을 통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폭합적 포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보는 시장이 요구하는 예측 가능성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목표를 위해 시장과도 맞서는 인물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7. 결론.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진심을 보여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과 동시에 시장과 정책, 국제 외교 모두를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그를 두고 포퓰리스트, 협상가, 쇼맨이라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닌 실행을 통해 철학을 실현해 나가는 정치인, 그것이 현재 시장이 마주한 트럼프의 진짜 얼굴입니다. 관세 정책은 기존의 예측을 무너뜨리며 글로벌 무역판을 다시 짜고 있고 교육부 폐지라는 상징적 조치는 연방정부 권력 구조에 직접적인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은 세계 각국의 새로운 기준선을 던졌고 국제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간접적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월가는 혼란에 빠졌고 시장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정치적 이득을 위한 쇼를 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방식대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철학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측 불가능한 이유는 지금껏 어느 정치인도 실제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월가는 불안해하고 시장은 요동치며 세계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이든 전략이든 트럼프는 지금 실행하는 리더로서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